안녕하세요. 송 작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에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몇 억 뷰를 돌파했다거나 어떤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뉴스를 보면 와, 우리나라 케이팝 진짜 대단하다. 엔터주 사놓으면 무조건 돈 벌겠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기획사 주식을 샀다가 밤잠 설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오늘은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는 저 화려한 무대 뒤편, 주식시장이라는 냉혹한 계산대 위에서 케이팝 기획사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점을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주제인 숨겨진 위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엔터주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기계가 물건을 찍어내죠.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부품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사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다릅니다.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기계는 바로 사람, 즉 아티스트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우상 의존 함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에서 정말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빵집 셰프가 빵을 너무 잘 만들어서 손님이 줄을 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빵집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셰프가 나 오늘부터 빵 안 만들고 여행 갈래요 하고 잠적해버리거나 다른 빵집이랑 싸우고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빵집 매출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엔터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정 슈퍼스타 한 팀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이브가 BTS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로 주가가 출렁였던 일이나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 하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최근 한 달 사이의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엔터사들이 특정 아티스트의 활동 유무에 따라 분기 실적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제조업처럼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고 아티스트가 아프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마음이 바뀌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팬덤이라는 존재의 양면성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팬덤의 변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고객은 왕이라고 하지만 엔터 시장에서 팬덤은 왕을 넘어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앨범을 수백 장씩 사주는 가장 큰 큰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경영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럭을 보내 시위를 하고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가장 무서운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엔터 업계의 화두는 단연 멀티 레이블 시스템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회사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여러 가수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팬들은 왜 우리 오빠, 우리 언니만 챙기지 않고 다른 그룹에 신경 쓰냐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지만 엔터주는 실적이 좋아도 팬덤의 여론이 악화되면 주가가 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앨범 초동 판매량이 조금만 꺾여도 이제 전성기 지났다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투매가 나오기도 하죠. 즉, 엔터주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진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백만 팬덤의 기분까지 살피며 투자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 투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글로벌 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K-팝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이슈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언급한 지정학적 긴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 시장입니다. 과거에 한국 아이돌 앨범을 컨테이너째로 사들이던 중국 팬덤의 공구 열기가 최근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중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 한국 엔터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
음반 수출 증가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크 아웃, 즉 K-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죠. 물론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았던 기획사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느라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 소비를 가장 먼저 줄입니다. 엔터 산업은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오빠 앨범은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대다수의 라이트 팬층은 지갑을 닫게 마련입니다. 엔터주가 경기 민감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인 포트폴리오 보호의 해답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와 뮤직비디오 조회수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와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 그룹 인기 많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이 그룹 말고도 돈을 벌어다 줄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는가? 특정 국가에만 매출이 쏠려 있지는 않은가?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증권가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앨범 판매량보다는 콘서트 모객 능력과 MD 판매 수익,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앨범은 한 번 사면 끝이지만 콘서트와 플랫폼은 팬들을 지속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면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업보고서를 열어보세요.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티스트 전속 계약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K-팝은 분명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람이 전부인 인적 자원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아티스트의 이탈, 팬덤의 이탈,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위기라는 그림자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엔터주를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한 주 사는 것은 굿즈를 사는 것과 같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 큰돈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고 비즈니스를 보라는 격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송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